강습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발차기는 잘 되는데 사이드킥만 하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대부분은 발차기 연습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발차기를 잘하는 분들도 사이드킥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드킥은 발차기 실력보다 몸의 균형과 감각을 얼마나 익혔느냐가 더 중요한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차기를 아무리 많이 연습해도 사이드킥은 계속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강사들이 사이드킥을 꼭 시키는지, 사이드킥은 어떤 감각을 익히기 위한 연습인지, 그리고 왜 유독 어려운지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이드킥을 그냥 옆으로 누워서 발차기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사이드킥은 몸의 균형을 배우는 드릴이고 몸통이 주인공이 되는 연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감각을 익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몸이 옆으로 떠 있는 감각입니다. 자유형은 계속 좌우로 회전하면서 진행하는 영법입니다.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습관적으로 엎드린 자세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하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자세가 무너집니다. 사이드킥은 이렇게 몸이 옆으로 떠 있는 자세를 몸에 익히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 머리가 아니라 몸통이 회전하는 감각입니다. 초보자분들은 호흡할 때 고개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가라앉고 물이 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이드킥은 머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통 전체가 함께 회전하는 롤링 감각을 익히는 드릴입니다. 세 번째, 물에 몸을 맡기는 감각입니다. 옆으로 눕는 자세는 초보자분들에게 상당히 낯설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목과 어깨, 그리고 다리에 불필요한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이드킥을 반복하면 물이 내 몸을 지탱해준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힘을 빼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사이드킥은 발차기를 잘하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몸의 균형과 롤링, 그리고 물에 몸을 맡기는 감각을 익히는 드릴입니다. 그런데 왜 사이드킥은 유독 어려울까요? 목적을 알아도 막상 해보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발차기가 몸의 중심축 기준으로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입니다. 사이드킥 발차기는 몸 중심의 축을 기준으로 앞뒤 양쪽으로 균형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발이 몸보다 앞쪽에서만 움직이거나 반대로 뒤쪽에서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 결과는 같습니다. 추진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몸이 가라앉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뻗은 팔에 고개를 기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원래는 앞으로 뻗은 팔 위에 고개를 편안하게 얹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과 어깨에 힘이 빠지고 몸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옆으로 눕는 자세가 낯설다 보니 자꾸 고개를 들게 됩니다. 고개가 올라가는 순간 하체는 가라앉고 몸 전체 라인이 무너지게 됩니다. 세 번째, 균형을 못 잡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입니다. 몸이 너무 엎드리는 방향으로 기울면 그냥 일반 발차기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몸을 너무 세우면 옆으로 떠 있는 자세 자체가 무너집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실수 모두 아직 몸의 균형과 롤링 감각이 익숙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유형을 계속 연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자유형을 많이 연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유형은 발차기, 스트로크, 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작입니다. 초보자분들이 한 번에 세 가지를 모두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롤링과 균형 감각은 놓치기 쉽습니다. 사이드킥은 이 균형 감각 하나만 떼어내서 집중적으로 익히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자유형을 배우는 과정에서 사이드킥을 꼭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드킥도 처음부터 앞으로 이동하면서 연습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벽을 잡고 제자리에서 감각을 익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신경 쓰게 되면 가장 중요한 균형과 롤링 감각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벽을 잡고 있을 때는 몸을 옆으로 눕히는 감각, 몸통이 회전하는 감각, 물이 몸을 받쳐주는 감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정된 벽을 잡고 몸을 안정시킨 상태에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리에서 감각을 익히는 연습과 발차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동하는 상태에서 그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자유형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이드킥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동하면서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자리에서는 잘 되던 사이드킥이 막상 이동하면 몸이 흔들리고 고개가 들리고 다리가 가라앉고 몸 전체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킥판입니다. 많은 분들이 킥판은 단순히 상체를 띄워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이드킥 연습에서는 몸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면서 버티는 데 쓰는 힘을 줄이고 오늘 말씀드린 균형과 롤링 감각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회원분들께 킥판을 추천드릴 때도 단순히 디자인만 보고 고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이드킥처럼 자세를 유지하는 연습에서는 몸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받쳐주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레나 킥판은 일반 제품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커서 몸을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덕분에 몸을 버티는 데 힘을 덜 쓰고 오늘 말씀드린 균형과 롤링 감각에 더 집중하며 연습할 수 있습니다. EVA 소재를 사용해 구력이 오래 유지되고 쉽게 변형되지 않아 반복해서 연습해도 처음과 비슷한 느낌으로 꾸준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킥판은 사이드킥에서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자유형, 배영, 평형 발차기 연습은 물론이고 활동장만 집중해서 연습하는 다양한 드릴에서도 다리에 끼우는 방법으로 계속 활용하게 됩니다. 한번 준비해두면 수영을 배우는 과정에서 정말 오래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몸을 받쳐주는 킥판을 찾고 계신다면 이런 기준으로 선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에서 자세한 제품 정보의 구매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이드킥은 발차기 연습이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배우고 몸통이 회전하는 롤링을 배우고 우리 내 몸을 지탱해준다는 감각을 배우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제자리에서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동하면서 유지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자유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여러분은 사이드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균형이 잘 안 잡히셨나요? 고개가 자꾸 들리셨나요? 아니면 발차기를 해도 앞으로 잘 나가지 않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수영 초보분들을 위한 콘텐츠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